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혈액암이 될 수 없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에드하임 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국내 통계 분류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환자랑 보험사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변호사님, 오늘은 혈액암에 대한 암진단비 분쟁을 따로 알려주실 거잖아요. 저는 혈액암이라고 하면 그냥 뭐 TV에서 나오는 백혈병만 떠오르는데 분쟁이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혈액암은 백혈병을 포함하는 어떤 광범위한 혈액의 종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값 해석도 복잡하다 보니까 보험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혈액암 보험금 분쟁은 보통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시행한 검사나 검사 결과값에 따른 어떤 진단 적정성의 문제가 있지. 보험사 입장에선 혈액암이 제대로 진단된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가 쉬워.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나 골수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 결과의 신뢰도나 적정성에 대해 문제 삼을 수가 있어. 특히 일부 검사 결과값 같은 경우는 애매하거나 뭐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그래서 검사 종류랑 결과값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병원마다 사용하는 검사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병원에서는 혈액암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 특정 검사를 필수로 여기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는 기준이 다른 병원에 소견을 내세워서 진단 적정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진단을 받을 때 병원의 검사 기준이 보험사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 검사 결과값에 대한 논란이 많네요. 그렇지. 검사 결과가 명확해야 일단은 보험사의 분쟁을 줄일 수가 있어. 혈액암의 경우도. 자, 둘째로는 희귀 혈액암들이야. 에드하임 체스터, 뭐 로사이 돌프만 같은 희귀한 혈액암들이 있거든. 일반인한테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보험사에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 이런 질병은 관련 연구, 뭐 어떤 자료도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이 병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질병이 과연 보험 약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특히 아까 말했던 희귀 혈액암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암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혈액암이 될 수 없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에드하임 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국내 통계 분류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환자랑 보험사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럴 때는 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약관 해석을 좀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런 희귀 혈액암에 대해서 보험사랑 이견이 많이 생기는 거군요. 맞아. 희귀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정의나 약관 해석에 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랑 분쟁이 많이 생겨.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귀 혈액암을 진단받았을 때 관련된 추가적인 의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보면 해당 질환에 대한 명확한 진단서를 받거나 병리학적 소견을 포함한 어떤 의료 기록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나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서 진단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정말 그 검사가 중요한 이유네요. 그렇지. 그래서 또 세 번째 얘기해보면 정말 뭐 정밀 검사를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가 아무리 혈액암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이 아니니까 이를 인정을 안 하지. 예를 들어 환자가 초기 증상과 혈액 검사 값으로만 혈액암이 의심되지만 정밀 검사 전에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보험사는 아직 암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 진단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고, 주치의 소견서, 병리학적인 소견을 통해서
암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을 최대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만약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진단의 확실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밀 검사가 환자의 상태를 더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보험 분쟁에서 보험사와의 어떤 싸움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 병리 검사를 통한 확진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맞아. 그 마지막으로 혈액암 종류에 따라서도 진단 적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뭐 좀 어렵지만 골수 증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초기 단계에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이런 경우에는 뭐 암의 병기나 진단,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을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진단받을 때 검사 종류랑 결과값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험약관의 암의 정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약관에 따라서 혈액암의 특정 유형이 뭐 보장이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보장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진단과 어떤 보험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비교를 해보고 그것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혈액암 같은 희귀질환일 경우에는 관련된 추가적인 의료 기록이나 전문가 소견도 꼭 확보를 해야 돼. 특히 뭐 병리학적인 근거가 명확히 기록된 서류들이 뭐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받아서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문제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위해서 뭐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결국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기록이 분쟁을 줄이는 데 핵심이네요. 보험 문제는 항상 복잡하지만 미리 잘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를 할게.